마감의 정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석 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입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엇갈리면서 결국에 마감됐습니다. 코스피가 1.8포인트가 올랐고요. 코스닥이 1.23포인트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12조 원 이렇게 붙으면서 전 거래일보다 더 늘어나는 모습.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거래대금이 뚝 떨어졌습니다. 6조 원대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마감의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 4조 유동자금, 삼성전자가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소부장, 자동차까지 연독성을 보이면 전략고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도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0.6%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 3%까지 올랐고요. 한미반도체까지 오늘 강세로 마감이 됐고, 또 여타 장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고점 경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일장을 위한 전략의 포인트를 알 수 있기 위한 또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이 마감의 한마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설명에 이제 심취하다 보니까 앵커님한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시간 제가 못 드렸는데, 오늘은 딱 중요한 것만 전달하고 바로 질문을 받는 식으로 오늘 할까 합니다. 지수는 2750을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을 좀 잡아드렸었죠. 2750에서 빠지면 얼마? 2650. 그죠? 자동차나 반도체, 여기서 한 마리가 흔들리면 2650. 오늘 반응한 숫자는 2660. 약 시장에서 10포인트 내외 정도의 오차가 났는데, 이거는 그냥 2650 전후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마리 같이 죽으면은 우리가 2550까지. 이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 흐름 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순서를 잡아드렸잖아요. 순서. 돈 들어오는 순서. 현재 2750에서 유동성의 증가, 돈의 양이 제일 중요한데, 이 돈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순서가 있다. 이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들 공략하셔야 된다. 그죠?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2660일 정도가 올 거라는 거는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지수가 2706까지 올라왔으니까, 위쪽으로 2750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서 돈의 양이 또 붙는지가 제일 중요하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지금 시장 대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거죠. 1번이 반도체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속 반도체인 것 같지 않아요? 조정나면 항상 반도체 사야 될 것 같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오늘도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굳이 분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조정에 나오거나 등락 나왔을 때 항상 반도체가 1순위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자동차였잖아요. 그죠?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 현대차는 이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기아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오늘 반등에 동참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주사 쪽, 금융주나, 이제 지주, 산하금융지주나, 이제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내수주들하고 좀 수출주하고 제가 구분을 좀 해드렸었잖아요. 오늘 금융지주사가 아침에 이제 급락 나오다가 개파락, 양봉을 좀 만든 흐름은 나오기는 했는데, 저는 이게 어떤 걸로 좀 보였냐면은, 배터리 쪽으로 일부 이동하고 있구나. 저 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4등으로 나눴었을 때, 꼴찌가 배터리였고, 만만한 게 배터리였다 이거예요. 돈이. 돈 뺄 때 항상 배터리에서 먼저 뺐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1등은 이제 반도체가 워낙 공고하니까, 2등이 배터리. 가 아니라 자동차, 그 다음에 금융주, 지주사였잖아요. 여기서 자동차만 냅두고 금융주하고 지주사에서 그 돈이 일부 줬는 배터리 쪽으로 좀 이동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크게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난 것도 없고 그냥 소수. 순위는 이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도체하고 자동차 중심으로만 계속 이번 구간을 매매하고 투자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2750 왔었을 때 돈의 양이 증가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좀 수익 실현 병행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반도체 섹터가 자금을 끌고 와야 되는데
계속 끌고 갈 때 삼성전자가 계속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악재가 나와도. 다른 쪽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더라도, 그죠? 저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감 지수가 안 좋은 거는 고점에 따라가서 물려 있거나 아니면 밸류 계산을 못하는 상태에서 했던 사람들이 어려운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찝어드렸던 주식들만 하셨으면 폭락은 다 피했을걸요? 폭락이라는 거는 다 피하고 매수했던 그 순간부터 부담해서 하셨던 분들은 이번 구간 되게 결과가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즐겁게 하는 겁니다, 즐겁게. 그러면 뭐가 앞서야 돼요? 생각이 앞서야 된다고요. 생각이 앞서야 된다고요. 그리고 시장에 돈의 우선순위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동진 세미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 흐름 보면 빠졌다가 바로 매수가 붙는다거나 삼성전자가 눌리니까 이수페타시스 같은 주식들이 바로 이렇게 치고 가지 않습니까? 한미반도체 SOS를 받으면서 너도 따라올래?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은 아니고 한 12조 내외 정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유동자금을 10조에서 12조 정도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그냥 순서 매겨서 지금 자금을 돌리는 구도로 시장에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 순응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더 할 게 없고 여기서 반도체가 무조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자금을 키워야 되는 거고 여기에 그 자동차가 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HLB나 그 알테오젠 오늘 좀 반등 나오긴 했는데 얘네들이 다시 자금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배터리에서 대장주가 나왔었을 때 시장이 이제 전체 섹터를 다 데리고 가는 형태로 가는 거고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 선택한 거는 순위를 난 철저하게 결정해서 가겠다. 요거를 좀 시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순응해야죠.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리는 중요한 대응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런 IT주 1순위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 2순위는 자동차. 특히 오늘 뭐 자동차 중에서도 현대차, 기아뿐 아니라 타이어주의 강세도 돋보였습니다.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나란히 8%에서 9%까지 강세를 띠면서 오늘장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삼성전자를 나는 꼭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이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자금을 키워나가고 고점을 높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보유자의 영역이다. 내가 꼭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면 오늘 아침에 시장이 급락했었을 때 샀어야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구간에 지른다. 그러면은 저는 반대로 질문하고 싶어요. 왜 7만 원대 초중반 때는 안 샀나? 3개월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잖아요. 그리고 6만 7천 원대나 8천 원대도 그렇고 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콧방귀 끼에다가 지금 매수하려 하냐 이거야. 늦었다. 늦은 거고 보유한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는 구간이다. 저는 그건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고 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이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익 극대화하는 시점을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 보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신규로 사고 싶다 했으면 오늘 아침에 폭락 나왔을 때 2650 왔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면은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하잖아요. 그죠? 난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반성해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구간을 못했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 비웃었으니까, 안 샀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걸 제시하냐면, 그럼 소부장을 사셔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를 사기는 어렵지만, 소부장 관련된 대안들은 겁나 많다. 이쪽에서는 목표치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유동성을 더 키우면, 삼성전자 관련된 소부장 쪽을 차라리 비중을 더 늘리셔라. 그러면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내가 비중을 30% 사고 싶어요. 이거 사는 거나 소부장으로 10%씩 3개 사는 거나 어쨌거나 내 계좌 수익이 늘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만 다 관심 갖는 이 시점에 자동차하고 이제 배터리도 슬슬 관심 가지셔라. 여태까지 시장에서 항상 화두에 있는 주식들 뒤늦게 따라가셨던 분들은 생각을 한번 바꿔보셔라. 신저가가 나오거나 남들이 안 쳐다봤었을 때부터 미리 매수한 사람들이 이런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상을 받아야죠. 왜 다른 사람들이 안 했을 때 했으니까. 잘했다. 수익이 따라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해야죠. 그럼 그 개선을 뒤늦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놓쳤으면 소부장에서 대안을 찾으시고, 종목은 제가 그 명인들의 복귀 지난주에 정말 많이 이야기해드렸던 그것만 봐도 다 나와요. 그거 좀 잘한다. 그럼 게으른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수익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날 자격이 없다. 게으르면 수익날 자격이 없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포스코 퓨처엠이 됐든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든 이제 포스코홀딩스 됐든 얘네들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때 복구 속도도 하나 더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그래서 이쪽을 저는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못 매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슈팅이 나왔을 때 수익 극대화하는 포인트 보시고 이걸 뒤늦게 따라가시는 분들은 오늘처럼 급락 나올 때 살 자격이 안 된다면 조건이 안 된다면 차라리 소부장을 노리셔라. 자금 붙였을 때. 그리고 배터리와 자동차 여기서 그 대안 수익을 메꾸셔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차선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러한 기업들이 더 유동 자금을 더 키워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2750에서 키워야 돼요. 2750에서 키우면 되고 2650 가까이에 갔을 때는 그러한 방금 말씀해 주신 쪽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는 의견이시네요. 관심을 갖는 거는 그냥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한 건 사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다른 거죠. 관심을 가지세요. 이거는 두리뭉실하잖아요. 그건 이제 전략이 아니라 이런 거고 2650은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업을 사야 될지 모르면 반도체 중심부터 사는 거예요. 근데 안 오고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2706이 안 중요하다고요. 2750에서 여기서 유동성을 키워야 된다고. 누가?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러면 소부장 그때라도 사야 된다고요. 나중에 얘네들 사더라도 수익이 많이 터질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2660까지 장중 간 이후에 오늘장의 흐름도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일장에 대비하는 전략 세워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